아마도 자유한국당은 어제 오늘 어느 때보다도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선안은 한국당만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에 의해서 통과됐습니다. 결국 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은 지금 본회의장 앞에서 또다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통과는 이를테면 예고편입니다. 이제 여야가 사활을 건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등이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국회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원래는 황교안 대표가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뒤에 다른 의원들도 합류를 한 모양이군요. 조금 전부터 시작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시간 전쯤인 7시 10분부터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제 뒤로 농성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가운데에 앉아 있고요. 그 양 옆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농성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황 대표의 앞에는 나를 밟고 가라 이런 문구가 크게 적힌 현수막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예, 무기한이라고는 했습니다만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농성은 황교안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앞으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다, 우리끼리 뭉치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무기한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끝이 언제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황교안 대표가 나선 만큼 다른 의원들도 일정을 조율해서 동참할 예정입니다. 예. 자, 어젯밤에 한국당을 뺀 이른바 여야 4+1 협의체를 통해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여야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양쪽 모두에서 거친 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방해가 도를 넘어섰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예산 심사권을 탈취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수정안을 토론 후에 내놓고 제안 설명을 하겠다고 우기는 모습이라든가 목불인견이라고 합니다. 눈뜨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찬동한 위성 정당들과 공모해서 밀실에서 국민 혈세를 나눠 먹는 뒷거래를 한 겁니다. 예,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 시작일입니다. 그런데 안 열렸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임시국회 소집 공고문엔 오늘 오후 2시로 돼 있었습니다만 오늘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모두 여야 충돌이 더 거세지는 걸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4+1 협의체에서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이 완성된 건 아니어서 최종 합의 뒤에 본회의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과 내일까지는 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과 내일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 협의가 그럼 금요일에 본회의가 열립니까? 네, 맞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선거제 처리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여당은 쪼개기 임시국회, 그리고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 충돌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농성장 앞에서 서복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어젯밤 예산안을 의결한 뒤에도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서 계속 충돌했습니다. 예산안 처리에 앞서서 세금과 관련된 법들을 바꿔줘야 하는데 서둘러 처리하느라고 이 과정을 건너뛰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본회의장은 철야농성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유한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의장석 앞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말싸움을 벌이던 민주당 의원들. 이 말에 자리로 급히 돌아갑니다. 찬성표를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상정 28분 만에 기습적으로 예산안이 통과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의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장님 나오세요. 뭐가 겁이 납니까? 천벌받아야. 지금 대표팀이 뭐 하는 거예요? 천벌받아 천벌. 이 과정에서 몸에 문제가 생긴 문 의장은 주승용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겼고 주 부의장은 곧바로 본회의를 다시 열었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이 문제였습니다. 세법과 관련된 것들이 주로 많은데 주로 예산안보다 먼저 처리해왔습니다. 한국당은 여당이 꼼수를 썼다며 급하게 자신들의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서 수정안을 전산 입력 중입니다. 잠시만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등은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것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지켜줘야 돼. 이걸 시간을 줘야 돼. 알았어요. 아니 이 일을 하지 않았기 소란 속에 끝난 본회의. 한국당은 곧장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의회주의가 파괴되었고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국민 세금은 도둑질 당했습니다. 이어 본회의장에서의 철야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예, 한국당은 원내대표를 바꾸자마자 첫 전투에서 패한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남은 선거법 또 공수처법안 처리에서도 똑같이 불리한 상황이죠. 이른바 4+1 연대 맥없이 밀렸으니까 지금으로선 사면초가 그러니까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소리가 들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당 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요즘?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4+1 연대에 완전히 밀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초 이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를 합의 처리를 협상 카드로 삼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이 한국당 예상과 달리 4+1 협의체 합의안을 상정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예. 내부에서는 전략 실패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새 원내 지도부에 대한 평가보다는 민주당이 예산 심사권을 탈취했다며 민주당 성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새 원내대표라 해서 다른 특별한 수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법안 두 가지가 남았잖아요. 선거법 개정안하고 공수처법안. 네. 이것도 4+1로 그냥 밀고 가면 어제와 같은 상황이 그대로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로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어제 민주당이 한국당을 빼고 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앞으로 있을 선거법 또 공수처법 등에 대한 기선 제압이다 이런 해석이 강한데요. 예. 내년으로 넘어가면 바로 총선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해 안에 이 문제를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한국당에 끌려갈 수 없다. 그리고 한국당이 반대해도 우리는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이른바 표의 우위를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다만 이제 선거법안이라든가 이런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 4+1이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조금 또 이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오늘 내일 이제 협상을 한다면서요. 네.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4+1로 그냥 밀어붙이면 한국당은 무슨 다른 전략 같은 게 있습니까? 4+1 연대가 단단하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한국당이 원내에서 사실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필리버스터나 무더기 수정안 제출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동안요. 예. 그런데 어제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수정안에 대해서 관례라며 제안 설명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당으로서는 꽤 난감한 상황인데 그래서 국회 농성뿐 아니라 주말에 서울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로 지지층에 호소할 계획입니다. 예. 다만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당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선거법 등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 마냥 광화문만 나갈 수는 없는 걸 테니까요. 근데 협상을 만약 한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지금 선거법 개정안은 준연동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군소정당에 유리하고 거대 정당에는 불리한데 예. 한국당에서는 이 연동 비율을 법안에 있는 50%에서 20%까지 낮추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대폭 줄이는 건데요. 아주 크게 줄이는 예. 방안이죠.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민주당도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한 바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정의당 등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렇죠. 만일에 그렇게 되면 또 4+1이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근데 만일에 같은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예.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가정입니다. 그렇죠. 네, 민주당도 현재 4+1 협의체에서 연동형 의석수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한국당과 손을 잡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이 4+1 협의체 자체가 깨져서 예. 공수처법 등 처리가 힘들어지게 그렇군요. 됩니다. 공수처법이 또 예.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미 예산안을 두고 한국당과는 또 강하게 부딪혔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런 방안은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소라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격하게 부딪힌 어제 본회의가 끝난 직후에 수많은 문자와 보도자료가 뿌려졌습니다. 자기 지역구의 예산을 따냈다는 홍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뒤로는 챙길 건 챙겼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총선을 앞둔 홍보로 이어진 것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어젯밤 9시 6분.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로부터 1분이 지난 9시 7분,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확보했다며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밀실야합, 세금 도둑 논란에도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세종시 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에 정부안보다 5억 1,200만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에 비해 지역 관련 예산을 100억 원 넘게 늘렸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김 위의장은 비공개 예산심사회의 소소위를 없애겠다 공언했지만 별다른 해명 없이 이번에도 운영했습니다. 밀실심사, 깜깜이 심사를 없애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소소위마저 파행되자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에서 예산 심사를 했는데 기록을 남기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4+1 협의체에서 활동한 전해철 의원은 정부안보다 5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Nỗi buồn trong trận bán kết với Campuchia thì sau đây đã có những quyết định. 예, 이른바 엄마 리더십으로 유명했던 그는 2002년도의 그 시간처럼 자신을 내려놓는 대신 선수들을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베트남은 물론이고 모두를 즐겁고 자랑스럽게 만든 순간 그것은 감독 박항서가 가져온 훈훈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또 다른 경기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누군가는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으나 그 이기적인 행태를 바라보는 전체의 마음은 함께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내 레드카드보다 우승이 더 중요했다. 자신을 버리는 대신 전체를 생각한 감독의 그 말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무언가였죠. 반면에 전체를 외면하는 대신 자신만의 실속을 차리고자 했던 사람들, 레드카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정작 누구인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총 가져, 총. 총이야, 총. 밥상 가방 내가 끝내. 무섭다.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네, 어젯밤 예산안 통과 후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을 때 상황 보셨습니다. 의장실 앞에 모인 의원들이 경호원이 권총을 차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네, 민경훈 한국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권총찬 경호원들이 막아섰다면서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게 정말 비정상적인 일인 건지 이가혁 기자와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에서 총을 차고 있는 남성들이 국회의장 경호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장 경호를 위해 파견된 경찰관입니다. 네. 국회의장은 경호 규칙상 을호 요인으로 분류되는 경호 대상입니다. 경호원들은 국회의장 외부 일정 때는 근접 경호를 하고요. 국회의장이 집무실에 있을 때는 의장실 앞에 경비 업무도 담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 영상 아까 들어보면 의원들이 뭐 총도 차고 왔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국회의장 경호원이 총을 차고 있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무입니다. 이 경찰 공무원법과 경찰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해서 경호원들이 무기를 휴대한 것입니다. 389경 권총인데요. 공포탄과 실탄이 들어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취재가 됐지만 경호상 비밀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밖에 무전기, 방탄 가방도 소지합니다. 원래 안 갖고 다니던 걸 어제 대치 상황에서만 갑자기 가져 나온 게 아니라 경호 업무 내내 늘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네, 그리고 당시 상황도 정상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국가 요인의 집무실인 국회의장실은 의원일지라도 사전에 허가를 받고 또는 협의를 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도 의장실 측은 원내대표, 수석 부대표 정도 말고는 좀 밖에서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경호원들이 나머지 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공무수행을 한 상황입니다.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 당시 의장실 상황을 한번 보시죠. 이때처럼 의장실을 점거당하고 의장이 쇼크로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호원들이 출입을 제한했다. 이게 의장실의 설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의원들이 경호원 뭐 어깨를 붙잡거나 권총 확인하겠다면서 이렇게 옷을 들추기도 했고 네. 또 사진을 찍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한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어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다시 좀 더 보시겠습니다. 본인들 물백이 상대지 마. 이게 개인 물백인가? 지금 방탄 가방이라며. 방탄 가방이 왜 방탄 가방이 보자고. 정도 왔어? 네, 이렇게 국회의장실을 향해 서 있는 경호원의 허리춤을 홍문표 의원이 더듬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강효상 의원이 또 역시 경호원의 허리춤을 확인을 하자 경호원이 팔을 뒤로 빼면서 이렇게 저지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오늘 올린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의원들이 경호원의 옷을 직접 손으로 들쳐서 권총을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또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국회 관계자가 말을 했고요. 경호원도 뿌리치는 이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의원들의 이런 행동은 영상으로 확인된 것만 3분 이상 지속됐습니다.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희가 자문을 구한 한 일선 경찰관은요. 이렇게 경호 경찰관의 무기를 들쳐내는 건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를 빼앗으려는 것으로 간주될 만한 심각한 상황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일까요? 네, 첫 키워드는 몸은 쓸 수 없었다로 잡았습니다. 예, 어디 얘기입니까? 국회 얘기입니다. 아, 예. 어제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을 사실상 민주당이 이른바 4+1 안으로 기습 상정해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잠시 어제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예. 민주당이 4+1 안을 밀어붙이자 저렇게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물론 이렇게 손가락을 드는 모습들은 나오지만 지금 날치기라며 마치 준비된 종이에 피켓팅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또 민주당에게 고성도 질렀지만 이전 같은 몸싸움은 없었습니다. 예. 입 다물라 서로 말싸움만 있었는데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과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지금 4월 영상인데요. 몸이 거의 밀착해 있었고요. 예. 상당히 어깨가 부딪히고 고통을 호소한 사람도 있었고 사실상 몸싸움이 격하게 일었는데 이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 60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고발돼서 자칫하면 피선거권까지 이를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어제는 몸싸움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동물국회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예. 사진을 하나 잠깐 보면 예, 뭐 많죠. 예, 이것도. 지금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이제 2007년에 BBK 특검 관련돼서 당시 한나라당과 대통합 민주신당과의 몸싸움이었고요. 예. 몸을 날려서 의사봉을 뺏으려는 그런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예. 한국당에서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사실 이제는 몸싸움이 어렵다라고 실토했는데요. 조경태 의원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소수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도 저항을 하려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몸싸움을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 예. 오늘 그래서 농성을 하는데 지금 농성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몸으로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당이 숫자로만 밀어붙였을 때는 역시 역풍 우려도 있습니다. 예. 뭐 원래 몸 쓰는 건 좀 후진적이잖아요. 그래서 예. 선진화법이 나온 것이고 그것도 한국당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2012년 이전에는 몸싸움이 너무 흔해서 예. 운동을 많이 한 의원들을 배치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대체 누가 땄을까로 예. 잡았습니다. 뭘 땄다는 얘기죠? 예산을 말합니다. 아, 예. 어제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예. 지역구가 같은 또는 해당 지역에 출마를 원하는 의원들이 서로 내가 딴 예산이다라고 홍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잠깐 보면 목포 예산인데요. 일단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은 목포 예산 약 8천억 가까이 확보를 했다면서 특히 해경의 서부 정비창 예산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예산은 81억 원 정도인데요. 그런데 정의당의 윤소화 의원도 내가 목포의 서부 정비창 예산 81억 원을 땄다라고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정의당의 윤소화 의원은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비례의원이지만 내년 총선에서는 목포에 출마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서요? 예. 여수 같은 경우는 여수가 갑을 두 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일단 여수갑의 여수을부터 보겠습니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건설 설계비 15억 원을 땄다. 똑같네요, 오른쪽도. 그렇습니다. 홍보를 했고요. 여수 갑인 이용주 의원도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연륙교인데요. 15억 원의 설계비를 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게 건설과 개설만 다르고 똑같군요. 예. 알았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 종종 있죠. 그렇습니다. 예. 서로 자기가 땄다고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고 어쨌든 같이 협력할 수도 있고 누군가 손가락을 얹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각 의원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일단 박지원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사실 서해 해경 정비창은 내가 8년 전부터 광범위하게 해경 측 그리고 해경 정비 1창이 지금 부산에 있는데 이쪽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서 노력했다. 이번에 목포에 유치했다고 했고요. 예. 윤소화 의원의 경우는 나도 2년 전부터 노력했다. 그런데 8년 만에 된 건 내 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유권자들이 판단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얘기한 여수의 관광단지 진입도로는 과연 누가 땄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이용주 의원은 산업부 실국장을 설득했다고 했고요. 앞서 얘기한 주승용 의원은 기획재정부 담당자들을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서로 힘을 합쳤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애정남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뭐 팩트체커가 필요할까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숟가락의 크기가 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